우리가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고요. 그게 뭐 우선 관심이겠죠. 그만큼 우리한테 또 관심이 있는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입니다. 왜 미국의 대선이 관심이 있냐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정은하고 북핵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 운명이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뉴스 보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국회 조사, 민주당 쪽의 조사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외교 현안에서 실책을 범해서 더더욱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강화됐는데요. 그 시리아로부터 미군을 철수하면서 그 미군의 편이 돼가지고 같이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퇴출하는데 공헌을 세웠던 쿠르드족을 팽개치고 나오면서 그 지역이 또 거기에 대만, 터키가 들어가면서 그 지역 안보가 크게 흔들리면서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전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책 없는 철군에 대해서 비판이 높아졌고 최근에 이제 그 탄핵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디스 신용평가사의 애널리스트가 경제 성과를 기본으로 해서 역대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하는 모델을 돌렸더니 그 모델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게 3개인데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이 예상이 된다. 당선될 때보다도 훨씬 더 큰 편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 선거의 예측 모델들을 갖고 하는 예상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결론을 지금 내고 있어서 민주당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명으로서 가서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 됐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최근에 역대 없는 24명인가 뭐 이렇게 후보자가 난립을 했는데 경제적인 실정을 바탕으로 한 예측은 민주당 쪽의 희망사항하고 좀 많이 다르게 트럼프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왜 그런 예측을 하냐 보시면 미국 경제는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2014년 이후로 2009년에 이제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크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간간히 네거티브로 갔지만 2014년 이후는 항상 포지티브 성장만 하고 있는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금년 또는 내년에 갑자기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특히 고용 사정이 너무 좋아서 지금 보시면 하늘색이 실업률이고 우에는 자기가 뭐 실업자는 아닌데 일주일에 10시간만 있는데 뭐 20시간만 일하는데 내가 더 일하고 싶다 이런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의 비중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하는 근로보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2010년부터 계속 낮아져 가지고 역대 없는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낮아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하고 싶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들도 일하는 만큼 다들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충분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지금 하늘색이 구인 실제 사람을 채용하는 거고 짙은 색이 청색이 일자리 공고입니다. 그래서 고용하는 것보다 원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더 많다. 그래서 구인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워낙 견고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하늘색이 시간당 성장률이고 짙은 색이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물가지수보다 소득 증가가 더 위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하고 있는데 소득이 한 3% 금년 5월 기준으로 시간당 금리이 전년 대비 3.1% 늘었고 물가는 2% 올랐기 때문에 소득이 더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고요. 가계소득이 금융위기 끝나고 푹 떨어졌다가 2011년서부터 견조하게 계속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 물가가 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옆으로 이렇게 쭉
처져가지고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실질소득하고 명목소득이 거의 같이 붙어질 정도로 실질소득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보다도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갭이 줄어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소득 증대를 실감하는 지금 시점에 아주 경기가 좋다는 거고요. GDP 전체에서 기업의 이익이 얼마가 되냐를 보면 금융위기 전에 8% 수준이었는데 지금 9.5%여가지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업의 이익도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가 금융위기 때 폭락했던 게 계속 올라가서 S&P 지수가 2834로 지금 역대 최고 상당히 수준이니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증시가 화랑이 돼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집값도 사실은 집값이 올라야 사람들의 심리가 긍정적이죠. 그래서 도시마다 많이 다릅니다만 저 주황색은 제일 많이 오른 샌프란시스코 지역이고요. 저 녹색이 20개 대도시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의 주가가 다 견조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도 중산층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지표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걱정하는 것들이 보시면 미국의 부채인데요. 녹색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지금 금융위기 때부터 계속 줄어들어왔죠. 그래서 가계들이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모기지 같은 것들을 주택금융을 많이 안 하게 되고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이 올라가니까 또 부채도 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업 부채, 하늘색 좀 기업 부채인데 금융위기 때 구조조정하고 옆으로 조금 완만하게 옆으로 계속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편이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 부채가 계속 금융위기 때 늘어난 게 줄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이 정부 부채가 장기적인 정부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겠냐 하는 거가 이제 조금.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중에서도 보시면 하늘색이 모기지입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은 전에보다 많이 성장률이 줄어들어 있고 신용카드에 대한 것도 줄어들어 있는데 저희 지금 주황색이 학자금융자입니다. 그래서 학자금융자가 상당히 높아져서 학자금이 올라간 것이 중산층들한테 큰 급증해서 청년들한테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다는 거죠. 청년들이. 금리는 계속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주택 대출 금리도 지금 2008년서부터 계속 낮아져 가지고 3.8% 중이고 10년 국채 채권도 2.2%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래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예측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데도 미국의 교역 적자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워닝 사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주 강한 경제가 트럼프의 압승을 예측을 한다. 그래서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반대세, 특히 청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에보다 압도적으로 투표장에 많이 끌고 오기 전에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집권할 때 지지율하고 지금 지지율에 별 표차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 세력한테는 견고한 지지를 받고 다른 쪽한테는 확장력이 없는 건데 미국의 선거인단 분포가 이 자기 쪽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캠프를 지킬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런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가능성에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예측이니까요. 단언적으로 얘기 못하는 게 소위 탄핵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냐 하는 거하고 세계 경제가 유럽이 이렇게 둔화가 되니까 그것이 미국한테 전이가 돼서 경기가 얼마나 빨리 식어버릴 거냐 하는 두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전체적으로 과거의 경제 성과하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을 예측하는 게 대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